두 번째 문항을 함께 수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여러분 교과서 96쪽에 있습니다. 문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과 국가나 사회의 요구사항이나 개선점을 서술하시오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짧게라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또 직무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도표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개별 사회사업 혹은 상담, 또 부부치료와 가족치료, 집단사회사업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 또는 각종 사회 기술 등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체계 연결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는 종종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유용한 자원들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거나 그 자원들을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체계 연결 기능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입니다. 둘째는 사회관리자 내지는 조종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연계하며 자원이나 서비스가 목표에 따라 지속해서 제공되는지를 관리하는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체계 연결의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체계 연결의 클라이언트는 응모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집단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옹호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옹호란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 대변, 개입, 지지하는 행동을 옹호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체계 유지 및 강화 기능을 사회복지사는 임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기관의 구조나 정책, 또 기능적 관계 등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로 조직적인 분석과 촉진자, 또한 팀 성원과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체계 유지 및 강화 기능의 첫째, 조직 분석가는 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구조나 정책 및 절차 등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조직 분석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 촉진자 역할을 하죠. 촉진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에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전달을 향상하는 방법 등을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팀 성원으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협력하는 팀 성원으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자문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제3자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참조하여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발전시키고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의 자문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체계 개발 기능을 사회복지사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때때로 충족되지 못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서비스 사이의 괴리, 또 예방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 효율성이 검증된 서비스의 대체 등 소속기관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여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반응하여서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계획가로서의 사회복지자로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지금껏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협력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정책 및 절차의 개발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절차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어떤 정책과 절차가 클라이언트에게 부합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및 절차 개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관의 정책 및 절차 제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연구 및 조사 기능을 다하여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문헌 연구나 자신의 실무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론적 또는
실천적인 전문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향상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책임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연구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정리해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잘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과 또는 국가나 사회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개선점을 본인의 생각을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도 참고로 하셔서 충실한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만남을 갖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이 기말고사에 대한 진행은 추후에 또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